어. 와, 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몇 살쯤 됐을라나? 은퇴할 나이가 된 사람들. 알아서 잘 살고 있겠지. 자, 오늘 19번부터 할게요. 오늘 약간 피곤한 느낌이 살짝 있는데. 자, 19번. 자, x 세제곱은 8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을 때 이 3차 방정식의 한 호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자, 호근이 오메가고 그걸로 이제 길이를 계산해서 잘된 것만 골라라. 자,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3차 방정식이 작성이 돼 있으면 인수분해부터 해야 되겠죠? 네. x 세제곱. 자, 그다음 8은 2를 몇 번 곱한 거야? 3번. 2의 세제곱은 0이다 라고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인수분해하면 x-2에 x제곱, 그 다음 뒤에 4, 그 다음 가운데는 플러스 2x가 오겠죠. 는 0. 그러면 일단 오메가랑 오메가 반은 어디에서 나오겠어? 여기는 2차 방정식에서 허근이 나오겠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관계식 작성할 때처럼 자,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게? 여기 집어넣으면 8이겠지? 오메가는 여기에서 나온 근이긴 하지만 원래 있던 식도 만족한다고 했어.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8, 그 다음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8. 두 번째, 자,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이 2차 방정식에서 나온 근이니까 집어넣어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2 오메가 플러스 4는 0.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를 넣어도 참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자, 여기서 두 근의 합 근계수 쓰면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두 근의 곱이니까 4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4번에는 뭐 오메가 제곱이 어떤 오메가 바랑 어떤 관계에 있는지 물어보기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계산할 때는 보통 1, 2, 3번 갖고만 계산을 하니까 일단 1, 2, 3번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4번에 뭔가 식이 필요할 때 유도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자, 기억은 오메가 제곱 플러스 2 오메가 플러스 4가 0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2번에 있는 거니까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 니은 오메가 바의 제곱이 이 오메가랑 같은 거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오메가 제곱과 그냥 오메가와의 관련성은 우리가 여기 둘이 곱해진 요 근계수 썼던 요 녀석에서 뭔가 식을 조작해서 만들어낸다고 그랬지? 기억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양변에 오메가 바의 제곱을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메가 바의 제곱을 곱하게 되면 요 식은 좌변이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 되겠고 우변은 4 오메가 바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오메가 세제곱, 요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 기억에 의해서 8이죠. 그래서 요거 식 다시 쓰면 8 오메가가 4 오메가 바의 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되겠고 양변에 4로 나누게 되면 2 오메가가 오메가 바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얻어낼 수 있겠네요. 요 맞는 말이네. 자, 그 다음 디귿. 자, 디귿은 어떤 분수를 계산하라는 얘기인데 자, 오메가 제곱 더하기 4분의 오메가 바의 제곱을 계산하세요야. 자, 우리가 이 분모에 있는 항 두 개를 요 2번 식으로 하나로 갈아 끼울 거예요. 자, 오메가 제곱 더하기 4는 여기에서 뭐랑 같아? 그렇지, 마이너스 2 오메가랑 같겠지. 자, 그래서 요 분수는 마이너스 2 오메가 분의 오메가 바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살짝 식을 좀 조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오메가 바가 지금 2번 곱해져 있으니까 분모 분자에 오메가 바를 한 번씩 더 곱해줄게요. 왜냐면 우리가 이게 3번 곱해지면 숫자로 바뀌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오메가 바 이렇게 분수를 곱해주면 자 여기서 계산 추가적으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분모는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의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지. 근데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얼마였어? 4였네. 그러니까 얘는 마이 곱하기 4에서 분모가 마8이 되겠죠? 그 다음 분자는 오메가 바의 제곱에 하나 더 곱해졌으니까 오메가 바의 세제곱, 즉 8로 바뀌겠네. 그래서 마8분의 8이니까 마1이 되겠지. 자, 디귿도 계산이 올바르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리을. 자, 리을 보니까 8분의 오메가 바의 4제곱, 오메가의 4제곱, 그 다음 플러스 오메가분의 4. 자, 일단 차수가 좀 높은 애는 우리가 차수를 떨어뜨릴 필요가 있겠죠. 자, 요거 4제곱. 야, 4제곱이면 세제곱 곱하기 하나를 곱한 거지. 총 4번 곱하는 거니까, 그지? 그럼 우리가 세제곱은 뭘로 바꾸니? 자, 8분의 오메가 세제곱은 우리가 숫자 8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분자가 8오메가 이렇게 바뀔 것이고, 그 다음 옆에 있는 분수는 그대로 갖다 쓸 거예요. 그럼 8분의 8이 약분이 되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분의 4를 구하라는 얘기여서 통분하면 되겠죠. 자, 오메가로 통분하면 얘가 오메가 제곱으로 통분이 되고 분자는 4예요. 끝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거 항 2개짜리를 요 2번식으로 항 1개로 갈아 끼우면 끝. 자, 그래서 쟤는 저 2번식에 의하면 마이너스 2오메가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오메가분의 마이너스 2오메가 이렇게 해서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2가 계산 결과네. 자, 그래서 리을도 옳게 돼 있습니다. 약간 어려워요. 앞에 있는 오메가랑 조금 다르지 식이. 그래서 약간 어려운 느낌이 나지만 여러분들이 그 앞에 배웠던 거 식 유도하는 그 절차를 여기에서도 똑같이 작성해놓고 문제를 푼다면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좀 침착하게 풀면. 자, 이제 20번 활용 문제인데 좀 식만 작성하고 아니 다 구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 활용 문제는 뭐 그냥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하던 그 절차대로 그대로 풀면 되니까요. 자, 여기에 원기둥이 하나가 그려져 있죠. 이렇게. 자, 이 원기둥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이 밑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현재 얼마예요? x지? 자, 그 다음에 이 원기둥의 높이도 x네. 뭐 그림은 요 길이랑 안 맞긴 하지만 그냥 대충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물이 채워져 있는데 물이 얼만큼 채워져 있냐면 자, 물은 이렇게 파란 색깔 붓기만큼 채워져 있다고 설명이 돼 있죠. 그리고 그게 꽉 채워진 게 아니고 여기에 이만큼 남겨두고 채워진 거죠. 자, 그랬을 때 물이 가득 찼을 때 이 물이 찬 만큼의 부피가 75파이다라고 되어 있죠? 맞나요? 그럼 이 파란 부피는 우리가 원기둥이죠. 이 물이 들어간 이 부피의 모양이 원기둥 부피 어떻게 구해? 기둥이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겠죠? 밑면이 원이니까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반지름 2번 곱하고 파이 곱하면 되지. 그래서 x제곱 곱하기 파이 이게 밑넓이고 높이는 여기 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 물이 차 있는 높이는 x 빼기 2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x 빼기 2를 곱한 값이 문제에 제시된 75파이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어요? 그럼 양변에서 파이를 지우고 자, 이거 몇 차 방정식이냐면 3차 방정식이네. 자, 여러분들 3차 방정식은 100% 숫자 넣어서 인수분해하는 구조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식이 참이 되는 x를 우리는 어차피 숫자를 대입해서 찾아야 돼. 그러면 이 75를 소인수분해 볼게. 75는 25 곱하기 3이죠? 그러니까 얘는 5를 2번 곱하고 3을 1번 곱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숫자를 조작해 놓는다면 이 x가 뭐가 들어가면 x제곱에 x보다 2개 작은 거 x가 뭐가 들어가면 딱 맞아? x는 5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x를 바로 숫자를 대입해서 구할 수 있고 이 원기둥 전체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 세제곱 파이를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125파이.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220번. 자, 그 다음 21번부터 이제 연립방정식인데 뭐 이상한 거 있어? 5제곱 곱하기 3. 이 75가 소인수 분해하면 5 2번, 3 1번. 그래서 x에는 5가 들어가야 된다. 됐지? 자, 다음 21번 볼게요. 자, 이제 여기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다 연방, 또 방정식 푸는 문제예요. 다 계산이니까 뭐 그냥 쉬엄쉬엄 보세요. 자, x 더하기 y가 마3이고 윤석이 피곤하지 오늘? 괜찮아? 어디 아프냐? 괜찮아? 약간 좀 기력이 좀 딸려 보이는데.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다. 태겸아, 우리 연방은 지금 여기가 차수가 2차니까 연립 2차 방정식이지? 연립 2차 방정식은 거의 대부분 문제를 무슨 법으로 풀어? 가강법? 맞아. 대입법으로 푸는 거야. 대입법으로 풀려면 우리가 한 문자로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관계식이라는 게 필요해. 위에 있는 1차식을 보통 관계식으로 쓰지. 그래서 얘를 y는으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요걸 우리가 관계식이라고 부르지. x, y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보통 관계식을 1차식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요 관계식이 나왔으면 요 관계식이 위에서 나왔으니까 대입할 때는 요 관계식을 밑에다 넣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밑에 있는 y 자리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으로 갈아 끼우고 이 방정식을 풀면 되겠지.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식이 x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리고 5도 넘겨주면 마5는 0이다 이렇게 되겠고, 이 완전 제곱하면 여기 괄호 안에 마이너스를 곱해놓고 제곱해도 똑같은 결과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 2x제곱에 1창이 6x, 그 다음 상수항이 9 빼기 5니까 4는 0이 되면서 양변에 2분의 1 곱하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는 0이다가 되겠네요. 이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하나는 해가 마이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자, 연방이면 x의 값마다 y의 값이 따로따로 설정이 되어야 하겠죠. 자, x가 마일일 경우, 자, 우리는 관계식에 넣으면 y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 마일 넣으면 이게 1 빼기 3이니까 마이가 되겠고, 그 다음 마2를 넣으면 2 빼기 3이니까 마1이 되겠어. 자, 그래서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 요거 구하면 되겠지? 자, 베타가 더 큰 거네. 맞죠? 내가 뭐 구하는 거야? 잘못 봤다 보니. 21번을 풀다 갑자기 22번으로 넘어갔어. 자, 21번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구하라고 돼 있죠? 얘는 알파, 베타를 곱해서 제곱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뭐 이게 근이 뭐든 이렇게 둘이 곱하면 2죠. 그래서 요거 2로 바뀌니까 제곱해서 답은 4는. 문제를 딴걸 봤네. 자, 그 다음 유형 22번. 연방은 다 계산만 잘 하면 돼. 대칭식 나왔네. 대칭식은 약간 설명 잘 봐야 되더라. 대칭식. 자, 대칭식은 얘가 22번 유형인데, 자, x 더하기 y가 7이고, 그다음 x 곱하기 y가 10이다. 요거는 대칭식이라는 애야. 이거 설명 안 들으면 나중에 못 푸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대칭식. 대칭식은 뭐냐면 기존에 있던 방정식에서 x를 y로 바꿔 껴보고 y를 x로 바꿔 껴봤을 때 요 식이 변함이 없는 애를 대칭식이라고 불러. 얘 봐봐. 얘를 y로 바꾸고 얘를 x로 바꾸면 y 더하기 x가 7이라는 얘기지. 그 다음 얘를 y로 바꾸고 얘를 x로 바꾸면 yx가 10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바꿔 껴봤자 원래 기존에 있던 식과 어때? 동일하지? 이런 형태의 구조를 대칭식이라고 불러.
근데 사실 얘는 꼭 대칭식을 풀어내는 그 지금부터 배울 내용으로만 풀 수 있는 건 아니지. 얘는 관계식이 바로 나오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7이야 라고 관계식이 나오므로 얘를 그냥 밑에다 갈아 끼우고 문제를 푸는 게 더 효율적이긴 해. 근데 대칭식 푸는 방법으로만 풀리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얘는 배워놔야 돼.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볼게. 자, 우리가 대칭식의 문제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있어. 여러분들은 x 더하기 y를 a로, 그 다음 x, y를 b로 해서 주어진 방정식을 a와 b로만 표현해야 돼. a와 b로만 표현을 한다. 괜찮지? 이해되니? 근데 얘는 지금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문제랑 좀 잘 안 맞으니까 쌤이 이거 풀고 64번도 풀어볼게요. 얘는 a가 7이지. 얘는 그냥 나와있네. b가 10이지. 여기에서 그냥 바로 문제를 설명을 해볼게. 자, 우리가 이렇게 교환하는 요 a와 b로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애를 더한 값이 얼마고 곱한 값이 얼마인지 찾은 다음에 방정식을 하나 작성할 거야. x, y 말고 t에 대한 방정식을 하나 잡아줄 건데 t제곱의 개수는 1로 보통 잡게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어떤 방정식을 작성했을 때 얘의 방정식의 해가 x랑 y가 해라고 두고 싶은 거야 지금. 그래서 두근의 합이 7이 되고 두근의 곱이 12가 되는 어떤 새로운 방정식을 작성할 거야. 그럼 두근의 합이 7이 뜨려면 1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7t면 되겠지. 그 다음 두근의 곱이 12려면 상수항이 12면 되겠지. 이러면 여러분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썼을 때 우리가 방정식의 근을 두 개를 더했을 때 7이다. 즉 x 더하기 y가 7이라는 말을 만족할 수 있고 x 곱하기 y가 10이라는 말을 만족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작성해 놓고 해가 x, y야 라고 따로 분리해서 세팅한다면 이게 문제에 주어진 방정식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그게 x랑 y가 된다. 자, 얘 방정식 인수분해 되죠? 마3에 마4로. 그러면 얘가 t의 값이 뭐야? 3이랑 4지? 애들 눈 존나 풀렸는데 얘들아, 그러면 x랑 y가 여기 있는 거 해로 나온 게 t랑 t의 값이 3 또는 4잖아, 맞지? 근데 이 3, 4를 각각 x랑 y가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x가 3이면 y는 4인 거고 그 다음 반대로 x가 4이면 y가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되니? 경우 돼? 뭔 말인지? 우리가 x랑 y가 더해진 것과 곱해진 값이 나온다면 우리가 x, y를 근으로 하는 새로운 t에 대한 방정식을 작성한다. 그러면 작성된 이 방정식의 해가 t의 값이 뭐 또는 뭐로 나올 텐데 그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x, y라고 세팅을 한 상태니까 그 근이 하나가 x, y 각각이 x가 3이면 y가 4 x가 4면 y가 3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답만 좀 구하면 되는데 알파보다 베타가 큰 거라고 돼 있지? 이게 y지? 얘가 x고 x보다 y가 더 큰 거 얘지?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 거. 그래서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 9 빼기 16을 하면 마7이 최종 정답. 자, 얘는 좀 너무 기본 문제니까 선생님이 하나만 더 풀어볼게. 자, 64번. 자, x 더하기 y가 4고 얘면 적절할까? 적절할 것 같아.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x 더하기 y는 4이고 그 다음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 요 값은 얼마야? 3이다. 자, 이랬을 때 근을 구해야 돼. 일단 얘가 대칭식이면 금방 판별이 되지. x랑 y랑 자리를 바꿔도 이 식의 구조는 전혀 변함이 없어. 원래랑 똑같아. 대칭식이니까 선생님이 대칭식을 풀 때는
우리가 여기 있는 x랑 y를 자, 다 x 더하기 y와 xy로만 표현해야 돼. 그리고 얘를 잠깐 a, 얘를 잠깐 b라고 볼 거야. 담이야 어서 와. 영상 찍고 있었어. 그러면 자 봐봐. 요 식은 얘는 그대로 a라고 바꿀 수 있지? 맞아 아니? a가. 그리고 얘는 곱셈 공식 변형을 해주면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xy 한 거랑 똑같지? 그러면 얘를 a로 바꾸고 얘를 b로 바꾸면 요 밑에 있는 식은 a제곱 빼기 b가 3이다 라는 뜻이지? 이해되지? 근데 우리가 이 자체에서 연방을 풀어서 a와 b를 구할 거야. 그러면 a가 4면 여기에 4 집어넣어야 되겠지? 맞아 아니야? 그럼 16 빼기 b가 3이란 얘기지. b가 몇이야? 10? 3. 그래서 우리가 얘를 풀어봤더니 a는 4고 b는 13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이렇게 a와 b가 나왔으면 다시 원상복구 시켜놓을 거야. x, y 더한 거, x, y 더한 거. 그래서 x 더하기 y, 그다음 x, y.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애를 더한 값이 4고 곱한 값이 13이니까 요 정보에 알맞는 새로운 방정식을 작성할 거란 얘기야. 이해되죠? 자, 방정식 작성하면 t라는 문자로 보통 작성해. t제곱. 자, 두근의 합이 4가 되려면 마이너스 4t. 두근의 곱이 13이 되려면 상수항이 13는 0 이렇게 잡은 다음에 요 방정식에서 나오는 근을 우리가 xy라고 세팅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서준이 잘 안 되니? 놓쳤어요. 어디서? 네, 저 A 놓쳤어요. 저 A 제곱 마이너스 1 여기? 네. 이 식이 왜 나온지 모르겠어? 아, 우리가 처음에 x 더하기 y를 a, x 곱하기 y를 b라고 두고 그러면 요게 지금 요 연방 중에 밑에 있는 식을 관찰을 해보면 우리가 요 식을 요렇게 바꿔볼 수 있는 거야. x 더하기 y와 xy만 들어가는 형태로. 그래서 요걸 a로 요걸 b로 바꿀 거니까 바꾸면은 요렇게 된다는 얘기지. a 제곱 b, b가 3이다. 그러면 요 자체의 연방을 먼저 풀어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a에 4 집어넣으면 16 빼기 b가 3이니까 b가 1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a와 b의 값을 구한 후에는 이렇게 a가 원래 x 더하기 y였고 b가 xy였으니까 이렇게 다시 원상복구 시켜놓고 그러면 이게 두근을 더한 값과 두근의 곱한 값을 아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뒤에는 방정식을 하나 세워주고 이 방정식의 해가 x랑 y야 라고 두겠다는 얘기지. 뭔 말인지 이해돼요? 되세요?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야 할 것은 지금 근을 알파 베타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원래는 xy인데 그 xy를 구한 값을 알파 베타라고 부르자 이런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xy를 그냥 알파 베타라고 두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이 문제에서. 그래서 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답변을 하면 되겠어. 이해되지?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를 해서 구하면 되겠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4니까 4, 4, 16이 되겠고 알파 베타가 13이었으니까 y 곱하면 마이너스 26 되면서 최종 정답은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다음 여기 왼쪽 유형 잘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 유형 23번 애들 졸려 죽을 것 같네. 사실 쌤도 살짝 졸리긴 한데 내가 졸려서 애들이 졸린다? 오늘 약간 텐션이 별로 안 나와. 오늘 아침에 집에 에어컨 청소하러 왔는데 존나 오래 걸려갖고 기다리다가 짐 빠져서 살짝 피곤해요. 23번 자, y 더하기 2x가 k 그 다음 2x제곱 빼기 y가 3 요렇게 생긴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한 쌍이 나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쌍.
일단 연방을 풀려면 일단 여러분들 이거 대입법으로 풀어야 되겠죠. 자, 위에 있는 관계식을 y는으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k가 되겠고, 우리가 정리해 놓은 관계식을 아래쪽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럼 아래쪽에 대입을 y 자리에 이렇게 생긴 x에 대한 식으로 갈아 끼우는 거니까 요 밑에 있는 식이 2x 제곱에, 자, 이게 부호를 반대로 해서 들어가야 되겠지? 마이너스가 곱해지니까. 따라서 플러스 2x 마이너스 k로 갈아 끼워졌고, 우변에 있는 3도 좌변으로 보내면 마3은 0이라는 어떤 2차 방정식이 완성이 된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이 해가 어떤 구조로 나왔을 때 최종 연방의 해가 한 쌍이 되냐? 우리가 만약에 이 2차 방정식이 x값이 두 개가 나와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자. 뭐 예를 들면 1, 3 이런 식으로. 그럼 연립 방정식은 x의 값 하나마다 짝꿍 y가 하나씩 따로따로 나오죠? 그럼 x의 값 하나에 y 값 하나 정해지면 이걸 한 쌍의 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x가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게 된다면 이건 해가 총 몇 쌍이라고 볼 수 있겠어? 두 쌍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리고 만약에 얘가 허근을 가졌다고 가정을 해볼게. 허근이면 여러분들 일단 연방에서는 지금 실근을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허근인 경우에는 연방에서 여러분들 허근은 안 나올 거야. 그래서 얘는 허근일 경우에는 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한 쌍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x의 값이 몇 개 나와야 돼? 한 개가 나와야 돼. x의 값이 딱 한 개만 나와야 그거에 대응되는 y의 값까지 해서 x 값 하나, y 값 하나 이렇게 해서 한 쌍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해가 여기서 중근이 떠야 된다로 최종 답변을 하시면 돼요. 자, 4분의 d는 판별식 1차항계수 제곱 1에서 반띵해서 제곱한 거 마이너스 a c 여기에 마 2를 얘랑 분배하니까 플러스 2k 플러스 6 요것이 0이다.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2분의 7. 자, 답 1번. 야, 유형 24번은 너네가 한번 해봐라. 연립방정식 활용이니까. 아까처럼 그냥 대충 식 세워갖고 풀면 돼. 중학교 때 거랑 똑같아. 다음 유형 24번 보실게요. 25번. 자, x제곱 마이너스 3xy 그 다음 마이너스 4y제곱은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거는 2x제곱 플러스 y제곱이 33이다 이렇게 돼 있지. 자, 우리가 x 곱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태경아, 이거 관계식 찾아야 되는데 관계식이 지금 한눈에는 안 보이지? 그럼 관계식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우리가? 맞아, 첫 번째. 첫 번째 거 뭔가 인수분해가 될 것 같지? 첫 번째를 인수분해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4y 여기가 y 이렇게 두고 x, x 이렇게 두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xy 이렇게 해서 xy 그 애를 더한 게 마이너스 3xy 즉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4y와 x 더하기 y의 곱으로 되겠네. 자, 우리가 이게 둘이 곱해져서 는 0이 나온다는 얘기는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된다는 의미지. 그래서 첫 번째 관계식은 x 빼기 4y가 0이라는 애가 관계식이 되겠어. 근데 이 관계식도 우리가 대입하려면 x는 4y로 정리를 해주는 게 더 좋겠지? 요식. 그 다음 두 번째 관계식은 우리가 이 곱해진 거 중에 x 더하기 y가 0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근데 얘도 우리가 대입을 하려면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것은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두도록 할게. 그래서 각각 1번 관계식과 2번 관계식 따로따로 방정식을 두 번 풀어야 돼. 자, 1번 관계식 x는 4y니까 요 아래쪽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는데 x 자리를 4y로 대입해야 돼.
그러면 4y를 대입하면 우리가 이걸 x를 제곱해야 되니까 4y를 제곱하면 16y 제곱이지. 거기에다가 곱하기 2가 되어 있으니까 16을 곱하면 32y 제곱이야. 그럼 32y 제곱에다가 y 제곱을 더하면 좌변 33y 제곱이 되겠지. 자, 그래서 밑에다 대입한 식은 이렇게 생겼어. 33y 제곱은 33이다. 그러면 y 제곱의 값이 1이다라는 얘기여서 이게 y가 몇 또는 몇이야? 마 1이거나 1이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y에 대응하는 각각의 x의 짝이 있을 텐데 우리가 관계식에 넣어봐야 돼. y에 1 집어넣으면 x는 4, y에 마 1 집어넣으면 x의 값은 마 4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볼게. y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제곱하면 그냥 x제곱이죠. 그래서 2x제곱 더하기 x제곱은 3x제곱이 되겠고 3x제곱이 33이야 라는 식이 되면서 x제곱이 11이야 라는 식이 되겠네. 자, 따라서 x의 값은 루트 11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11이 되겠죠? 자, 그럼 얘와 짝꿍인 y는 자 여기에 x에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11이 되겠고 그 다음 얘는 루트 11이 되겠어.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답변은 x랑 y를 곱한 값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돼 있죠. 자, 이쪽에는 xy가 몇이야? 4가 되겠지? 그 다음 이쪽에는 xy의 값이 마 11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xy 값이 얘 아니면 얘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얘 최대는 4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식이 바로 안 보일 경우에는 인수분해하여 관계식을 찾으면 돼. 자, 그다음 26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야, 26번은 조금 어려워.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 학교 시험에 이거 변별력이 살짝 들어가. 여러분들이 중학교 시험이 약간 철산중이나 이렇게 좀 어려운 학교였으면 이거 중학교 때 여러분들 문제집 중에 일품이나 블랙라벨 한번 풀어본 학생들은 그때 봤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뭐 다른 학교 뭐 좀 공부 잘하는 강남이나 목동권 기출문제 풀어봤으면 중학교 시험에서도 이 고등학교 내용 지금 26번 유형이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못 봤을 수도 있고. 자, 한번 볼게요. 무슨 내용인지. 자, 일단 2차 방정식이 두 개가 있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 이건 학교 시험에 진짜 잘 나온다. 약간 변별력 살짝 들어가는 걸로 해서. 그 다음 또 다른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가 0이. 자, 얘가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라고 돼 있지. 그래, 이거 졸면 좆되는데 잘 봐라. 아, 진짜 봐야 돼 이거. 잘 봐요. 일단 얘가 무슨 근을 갖는데? 공통근을 갖는 듯이? 공통근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근이 여기 들어가도 참이고 여기 들어가도 참이란 얘기야. 근데 지금 공통근이 얼마인지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지? 그래서 쌤이 공통근을 뭐라고 둘까 먼저? t라고 둘게. t. 뭐 t로 두거나 알파로 두거나 뭐 하여튼 여기 있는 문자 말고 다른 문자로 둘게. 공통근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t라고 뒀어? 그러면 이 t는 요 두 방정식에 들어갔을 때 다 참이어야 돼, 그지? 그래서 t를 집어넣은 식을 갖다 문제를 줄 때 쓸 거야.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는 0이다. 그 다음 요 아래쪽에다 여기 t 집어넣은 것도 써줄게. t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a는 0이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연립방정식은 관계식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맞아, 아니야? 관계식이 안 보여. 우리가 이것도 이렇게 묶어놓으면 이걸 연방이라고 부를 수 있지? 이건 연립 2차 방정식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왜? 요 위에 있는 t나 아래에 있는 t나 동일한 의미겠고 a나 b도 위아래에서 동일한 의미지?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t를 변수로 생각한다면 얘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특히 연립 방정식이라고 충분히 부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이 상태에서 이 공통근 나오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얘를 빼주세요. 이 두 식을 빼야 문제가 풀립니다. 빼줄게.
자, 빼게 되면 이 창이 사라져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AT에서 아래에 있는 BT를 빼니까 A 빼기 B의 T라고 적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상수항은 B 빼기 A죠. B 빼기 A를 마이너스로 묶으면 A 빼기 B라고 쓸 수 있어. 이거 전개하면 A, 저기 B 빼기 A나 똑같지? 그 우변은 빼면 0이지 뭐. 그럼 이 상태에서 A 빼기 B로 다시 인수분해하면 더 되겠지? 먼저 A 빼기 B를 묶으면 T 빼기 1로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된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둘이 곱해진 게 0이라는 얘기니까 A 빼기 B가 0이거나 T 빼기 1이 0이거나 이렇게 단서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A 빼기 B가 0이라는 의미는 A랑 B랑 같다는 얘기지? 우리가 얻어낸 식을 정리해서 추론해낸 단서는 A랑 B랑 같거나 T가 1이다. 근데 이런 문제는 보통 방정식 이 문제 자체에 뭐라고 써 있냐면 A, B가 다르다라고 세팅이 돼 있을 거야. 자, 얘 문제 A랑 B랑 같대 다르대. 다르다고 써 있지. 자, 요 표현 아니면 다른 표현이 있을 수도 있어. 그 다른 표현은 뭐라고 써 있냐면 두 방정식은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 요 표현이거나 두 방정식은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자, 여기서 설명 잘 들어봐. 자, 이 문제는 A랑 B랑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요 N은 아니고 우리가 T가 1이라는 걸로 문제를 풀어낼 거야. 이해되지? 근데 만약에 A랑 B랑 다르다라는 표현 대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야. 이 말이 A랑 B랑 다르다는 표현인데 왜 그런지 봐봐. 여러분들 A랑 B랑 같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A랑 B랑 같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방정식의 B를 뭐로 바꿀 수 있는 거야? A로 바꿀 수 있는 거지. 맞아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방정식의 B도 A로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럼 이 양쪽에 있는 방정식의 생김새가 어때? 똑같아. 똑같으면 근이 나왔을 때 근 두 개가 다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으면 A랑 B가 달라야 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T가 1이라는 걸 찾아냈어. 그러니까 처음에 세팅한 공통근이 얼마였는지가 나온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최종 답변만 하시면 돼. 자, 이 T가 1이니까 이제 공통근이 1로 구해졌으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끝나. 여기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라는 식이 나오지? 그러면 A 더하기 B가 얼마야? 마일인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깔끔하게 풀려. 그러니까 얘는 사고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푸는 과정을 외워야 돼. 답은 2번이야. 다른 것도 한번 잘 풀어봐. 이 유형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야, 그 다음에 유형 27번 봐라.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온다. 이거는 서술형에서 많이 나올 거야. 이 부정방정식이라는 내용이 이 부정방정식만 떨렁 내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거랑 잘 짬뽕해갖고 마지막 답을 꼭 부정방정식을 풀어야만 나오도록 세팅하는 것이 서술형으로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거를 뭔 말인지 잘 배워보도록 합시다. 27번. 존나 피곤하지? 자, 제목이 부정방정식. 자, 일단 부정방정식은 문제가 케바케야.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이 케바케야. 얘는 제일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유형이야. 제일 많이. 케바케란 얘기는 부정방정식의 유형들은 그 어떻게 생김새에 따라 푸는 방법이 다 다르니까 그것도 생김새마다 푸는 방법을 다 머릿속에 기억해내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안 풀려. 이 부정방정식이 무슨 이름인지 뭔 뜻인지부터 볼게. 부정방정식이 뭔 뜻이냐면 이 해가
딱 몇 개로 정해질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 케이스를 보통 부정방정식이라고 해. 너네 미지수가 x, y 두 개면 이 x, y 값이 딱 한 쌍으로 정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식이 몇 개가 필요해. 최소한 서로 다른 식이 미지수의 개수만큼은 필요하지? 맞아 아니야? 예를 들면 너네한테 식을 x 더하기 y가 1이라고 줬어. 이러면 해를 한 쌍으로 정할 수 있어? 못 정하지. 존나 많지? 요런 게 부정방정식이야.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모자른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해. 이해되지? 얘도 해가 존나 많아. 그 부정방정식의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이라고 볼 수 있냐면 x랑 y가 곱해져서 들어가 있는 케이스야.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 자, 얘는 어떻게 푸냐면 우리가 요 x, y가 곱해진 거랑 옆에 있는 x만 딸랑 있거나 y만 딸랑 있는 애를 묶어줄 거야. 누굴 묶던 푸는 과정은 동일해. 근데 첫 번째로 일단 이런 케이스의 부정방정식을 풀 때는 상수항을 옆에다 넘겨놓고 출발을 하는 것이 계산 실수를 안 하는 데 도움이 돼. 상수항을 먼저 이항을 시켜놓을 거야. 그러니까 상수항을 넘겨주면 는 1이 되겠지. 여기부터 출발이야. 그리고 x, y 항은 인접한 x를 포함한 항이나 y를 포함한 항 둘 중에 하나랑 그냥 묶어주면 돼. 그냥 강제로 이렇게 묶어볼게. 둘이 묶을게. 묶으면 어떻게 되니? 뭘로 묶니? x로 묶겠지? 맞아 아니야? x로 묶으면 y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얘네는 그럼 묶었는데 얘는 혼자 남아있어. 얘도 강제로 이 앞에 묶어준 모양과 동일한 모양이 잡힐 수 있도록 강제로 모양을 바꿔줄 거야. 자, 봐요. 얘는 y의 개수가 마이지? 그러면 얘를 이런 모양으로 묶는다면 일단 개수 마이로 묶일 수밖에 없어. 요렇게 해서 y마이라고 강제로 식을 잡아주세요. 자, 우변은 1이 있었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핑크 색깔 전개한 거는 여기 원래 있던 식 두 개랑 똑같지? 근데 이 초록 색깔 전개한 거는 원래 있던 식 마이너스 2y랑 같아 달라? 달라. 얘는 숫자가 몇이 추가가 돼 있어? 이거 숫자 전개하면 4 나오지 4.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 4를 더해갖고 모양을 조작해서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없던 상수항 4가 좌변에 추가가 됐으니까 우리는 양변에 추가해야 되니까 여기에도 4를 더해줘야 되겠어. 모양을 핑크랑 똑같이 강제로 만들어 놓고 여기를 전개해서 추가된 만큼 우변에도 전개해야 식이 참이다 이런 얘기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y-2로 묶으면 얘가 x-2에 y-2로 묶여. 그럼 끝이야. 는 5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이런 형태의 부정방정식은 보통 x, y가 정수라는 코멘트가 달려 있을 거야. 사실 이렇게만 놓으면 해가 존나 많지? 맞아 아니야? 해가 무수히 많아. 하지만 이 x랑 y에 정수라는 제한을 걸어둠으로써 해가 좀 유한하게 몇 개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여러분 이게 둘이 곱한다는 뜻이지? 여기가 곱해진다는 뜻이야. 너네 곱해갖고 5라는 값을 만들어 주려면 이게 1 곱하기 5거나 5 곱하기 1이거나 마 1 곱하기 마 5거나 아니면 마 5 곱하기 마 1이거나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밖에 없지.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되게 하는 x랑 y를 구해주면 돼. 이해되죠? 야, 이게 1 곱하기 5가 뜨려면 x에는 뭐 넣어야 1돼? 3 넣어야 되겠지? 우리가 해는 순서상으로 써도 되니까 여기 3에 이거 5로 계산이 되려면 y의 뭐는? 7. 아, 이 첫 번째 케이스가 가능한 x, y는 3,7이네. 서준이 이해되지? 그 다음에 얘는 7,3이겠네. 왜냐면 이게 x에서도 2 뺐고 y에도 2 뺐잖아, 그지? 그럼 이게 1 곱하기 5가 되게 하는 x, y랑 5 곱하기 1이 되게 하는 x, y는 순서만 바뀌어 있을 거야. 자, 그 다음 얘가 마1 곱하기 마5가 되려면 이 애가 마1이 되려면 x에는 1을 넣으면 되겠네. 이 애가 마5가 되려면 y에 마3 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요 반대로 마5 곱하기 마1이 되려면 마3 넣고 1 넣고 하면 돼. 이 순서상 해가 4개가 다. 자, 근데 문제에서 이 정수 x, y 중 더해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 이게 더하면 10 나오고 얘도 더하면 10 나오고 얘는 마이. 그래서 우리가 x, y로 만들어낼 수 있는 더한 값의 최대값은 10이 답.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자, 28번. 얘도 살짝 어렵다 얘들아. 이것도 교과서에 있을 거야 아마. 자, 27번 부정방정식이고 28번도 부정방정식이야. 자, 얘도 문자는 2개지. x, y. 근데 식은 1개밖에 없어. 이러면 해가 존나 많이 나올 거야. 근데 해가 많이 나올 건데 얘는 x, y는 실수라는 코멘트를 적어놨을 때 이거는 해가 유한하게 보통 한 쌍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자, 요 경우는 어떻게 푸는지 잘 봐라. 요 경우는 너네가 푸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얘네를 완전 제곱식의 모양으로 바꿔줄 거야. 근데 이거 잘 안 보일 수 있어. 첫 번째 방법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 그럼 무조건 풀 수 있는 방법은 2번째야. 일단 첫 번째 방법 먼저 해볼게. 첫 번째 방법. 여기 있는 여러분들 5y 제곱은 4y 제곱 더하기 y 제곱으로 분해할 수 있지. 그치? 이렇게 분해를 해주면 x제곱 빼기 4xy랑 플러스 4y 제곱을 완제로 묶을 수 있지? x 빼기 2y의 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어. 그 다음에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이라는 애는 y 더하기 1의 완제로 바꿀 수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x, y가 실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 실수를 제곱해서 더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는 0이 나오려면 실수는 제곱하면 0 이상의 값밖에 안 나오죠. 계산해서. 그러니까 제곱하기 전에부터 얘네가 0이다로 우리가 최종 답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얘가 0이어야 하고 얘가 0이어야 해. 그래서 얘가 0이려면 y 값이 마1이어야 하고 y의 마이를 집어넣은 상태로 요 식도 0이 되려면 x는 마2면 되겠네. 요게 바로 완전 제곱 형태가 보이는 경우에는 이렇게 풀 수 있다. 근데 이거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여요. 자, 잘 안 보일 경우에는 좋댔네. 자, 얘를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자, 내림차순으로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볼게. 뭐 이미 얘는 정리가 돼 있네. 여기는 마이너스 4xy를 선생님이 마이너스 4yx라고 쓸게. 그냥 뭐 상관없긴 한데 x를 문자 취급하고 나머지 애들을 숫자 취급하겠다. 여기서 잘 봐요. 자, 우리가 x가 실수라는 얘기는 선생님이 이거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볼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방정식은 어차피 풀릴 거야. 그치? 풀리면 y도 숫자로 나올 거고 x도 숫자로 나올 거지. 만약에 y가 숫자로 먼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얘는 x, y가 섞여 있긴 하지만 y를 어차피 상수항처럼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x, y가 섞여 있어도 그냥 나는 x만 변수로 하는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해도 문제를 풀 때 전혀 모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얘가 실수여야 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실근이 뜬다라는 의미로 판별식을 써주면 문제가 쉽게 풀려요. 자, 판별식 한번 써줘볼게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판별식을 써주면 요게 1차 계수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짝수 판별식은 얘의 절반의 제곱
이 절반 제곱하면 얼마야? 4y 제곱이죠? 여기 곱하기 2분의 1 해갖고 제곱하면 4y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차항계수 곱하기 상수항해주면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실근이 떠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면 물어봐. 아 여기 왜 잘못 썼냐? 여기 마이너스 5y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요거 계산 좀 해주면 요 식은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이 0 이상이다가 되겠고 이 양변에 마이너스 y를 곱해주면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이 0 이하다가 됩니다. 이쪽이 무조건 완전 제곱식이 떠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은 이렇게 돼. 얘 뭐의 제곱이냐? y 더하기 1의 제곱이죠? y 더하기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를 만족해줘야 돼. 이해되지? 야 너네 이거 제곱해갖고 0보다 작게 못 만들지? 0과 같게는 만들 수 있지? y에 뭐 주면? 마일을 주면 이렇게 해서 y가 마일인 게 구해져. 그러면 y 값이 나왔을 때 그 y를 처음에 정리해 놓은 식에다 다시 대입하면 x가 이제 구해지는 구조. 자 y에다 마일 넣어볼게요. y에 마일 넣으면 요 식이 x제곱에 얘 마일 들어갔으니까 더하기 4x y에 마일 넣으면 얼마죠? 4죠? 그러니까 주어진 방정식이 요런 구조가 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다시 인수보자면 얘가 x 더하기 2의 제곱이 0이라는 얘기니까 x의 값이 마이너스 2다까지 나와요. 자 그래서 얘는 x랑 y를 더하면 최종 정답은 마3이에요. 여기까지. 좀 쉬었다 하자. 이렇게 피곤해 보이노? 모르는 거 있어?